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차량 쉽고 빠르게 출고해드리고 있는 리스야 놀자 안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고 아담한 차량을 출고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작고 아담하지만 또 괴물 같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마칸 GTS를 출고했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 마칸 GTS입니다. GTS 같은 경우에는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라는 약자를 사용한 단어인데요. 쉽게 말해서 포르쉐 트림 중에 약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고성능 트림 중 하나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칸 같은 경우에는 터보 모델은 안 나오고 사실상 이 GTS 모델이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기본 가격은 1억 2천만 원대를 구성하고 있고 옵션 유무에 따라서 가격적인 차이가 발생하지만 보통 1억 3천만 원대의 금액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 나온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칸 GTS, 이 마칸이라는 존재 자체가 국내에서는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사실 금액을 조금 더 보태면 카이엔이나 카이엔 쿠페 정도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마칸에 대한 판매량이 약간 떨어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페이스리프트된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마칸 GTS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칸 자체가 사실 여성분들의 오너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여성분들이 포르쉐를 입문하는 차량으로서 가장 많이 찾는 차량 중 하나인데요. 현재 지금 판매하는 모델은 마칸 S와 마칸 GTS 이렇게 두 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또 전기형 모델로 바뀐다고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출고하신 고객님도 여성분 오너이십니다. 전에 저한테 이 클래스를 구매를 하셨던 고객님이신데 이번에 또 사업이 더 잘 되셔서 SUV 차량 하나 또 그리고 너무 크지도 않는 차량을 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마칸 GTS를 추천드렸고 과감하게 또 선택을 해주신 상황입니다. 사실 이 마칸 디자인 자체가 변화된 거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진짜 마음에 듭니다. 솔직히 저도 마음 같아서는 1억이 넘는 돈이 있다면 이 마칸 GTS를 뽑고 싶은 상황인데 사실상 이 포르쉐라는 게 금액대만 보는 게 아니라 유지비 자체도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삼사 차량들과는 또 관리 면에서 또 다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역시나 가운데 방패 마크 무조건 있죠, 포르쉐는. 그리고 아래 그릴 쪽을 보면 플라스틱을 좀 사용한 모습인데 이게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면서 상당히 뭔가 포스 있는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센서들도 같이 장착된 모습이고요. 이전 모델의 마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소형 SUV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 마칸은 확실히 스포티함이 묻어나는 역시나 판매량이 많은 이유를 느껴볼 수 있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눈깔 헤드라이트는 PDLS 플러스가 들어간 차량이고요. GTS가 왜 좋냐면 사실 일반 기본 가격 자체가 높긴 하지만 옵션적인 비용이 좀 가성비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포르쉐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GTS 모델만 뽑는 분들이 계세요. 그만큼 GTS가 좀 더 가성비적인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 한번 보시죠. 자, 이 마칸이라는 단어는 인도어로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호랑이 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마칸 GTS는 호랑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보면 찰떡궁합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GTS 고성능 트림이기 때문에 배기음 자체가 정말 남다르거든요. 일반 모델들에 비해서도 더 높은 출력과 더 높은 토크를 보여주고 짜릿한 주행 능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남자들 마음을 훔치기에도 상당히 매력적인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그마한 차가 얼마나 힘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브랜드 자체가 포르쉐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심장 자체, 그 엔진 자체가 다르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휠 색상, 라이트 뭐 여러가지 부분들이 다 옵션화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사용한 휠이 들어갔고요. 21인치 휠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빨간색 캘리퍼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해 준 것 같고요. 사실 얘네가 중형, 소형 좀 애매합니다.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전고 자체도 상당히 높지 않고 앞뒤에 이 전장 길이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 마칸을 사시는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이제 패밀리카 용도를 사용하지는 않고 대부분 나 혼자의 운전 혹은 동승자 정도만 태우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선택하시고요. 이번 고객님도 사실 본인이 혼자 이제 운전하시기 때문에 이 마칸 GTS를 과감하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후면부에서는 마칸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 후면 유리에도 이렇게
와이퍼가 따로 장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자체가 포르쉐만의 패밀리 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뀐 카이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일자 형태로 들어가지만 이전 모델과 상당히 좀 흡사한 테일램프가 들어갔던 건 포인트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마칸 GTS라고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또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차가 얼마나 좋은 차인지 잘 알아볼 수 있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단 디퓨저 쪽 보면 디자인이 상당히 스포티하게 잘 빠져 있고, 여기 보시면 머플러가 듀얼 머플러로 들어가면서 짜릿한 배기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얘는 좀 독특하게 이 와이퍼 쪽에 트렁크 공간을 여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 약간 GV70 같은데? 자, 이 마칸도 이렇게 또 칸막이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리 넓지도 그리고 작지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수용 능력치는 제가 봤을 때 골프백 한두 개 정도 실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시죠. 자, 포르쉐의 상징인 레드시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간 이번 차량은 확실히 느낌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서 핸들 안에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실 이전 모델의 마카는 제가 굉장히 좀 별로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면 디자인도 그렇고 이 실내 인테리어 자체가 되게 버튼형으로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잡한 느낌이 들었던 반면, 지금 나오고 있는 마칸 자체는 되게 신식 모델의 느낌이 많이 나지 않나요? 위에 디스플레이도 모두 다 터치가 가능하고, 아래에 있는 공조 버튼들도 다 햅틱 반응이 이루어지는 터치 패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저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이 기어 노브가 되게 감성적입니다. 728에서도 볼 수 있는 기어 노브인데, 이게 역시나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기어 노브를 이제 또 땡기는 맛이 있거든요. 요새는 조그 기어다, 여기저기 이렇게 다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차는 기어 노브가 달려 있어야 뭔가 그 느낌이 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이 마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랑이잖아요. 얼마나 또 매운 호랑이인지 잠깐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흥. 자, 이렇게 시동만 잠깐 걸었는데도 사실 그 호랑이 중에서 시베리아 호랑이, 이런 호랑이로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짜릿한 배기음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르쉐는 아까 내가 선택하는 옵션 하나하나에 따라서 다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차이 난다 했잖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이 카본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내 안의 디자인을 조금 더 스포티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 디스플레이가 조금 작아 보일 수는 있어도 10.25인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기는 정말 불편함이 없는 차량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갔죠. 통풍 시트 들어갔고 열선 시트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 옵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드라이빙 모드를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내가 어떠한 도로에서든 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 기반 자체는 후륜구동이지만 사실 진짜 재밌는 후륜구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마칸 GTS는 정말 재밌는 차량이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카이엔 쿠페보다는 이 마칸 GTS에 대한 인기가 훨씬 더 높아질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카이엔하고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시명 SUV라 좀 부드러운 승차감을 자랑하는 차량이라면, 이 마칸 GTS 같은 경우에는 약간 딱딱한 서스펜션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능력치 자체가 정말 재미있는 펀드라이빙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썬루프 자체도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갔어요. 썬팅비가 2배로 듭니다. 하지만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유무는 당연히 개방감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칸 자체도 이 조그만한 차 안에서도 이런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가시죠. 자, 이번 뒷좌석으로 왔는데 뒷좌석은 사실 크게 볼 게 없어요. 그냥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GV70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더 좁다 라는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뒷좌석 이제 공조 시스템도 사실 약간은 조잡해요. 앞에는 좀 신식으로 해놨는데 뒷좌석은 약간 아직도 구식 느낌이 든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따로 컵홀더도 기능은 갖추고 있고 대부분 암레스트로 사용을 하겠지만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기 고속버스에서 볼 수 있는 수납 능력, 요것도 사실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서류 같은 거 여기다 담아두기 또 편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행색은 갖출 건 갖춰놨다 라는 정도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썬블라인드
자동은 아니지만 이렇게 수동으로 또 이렇게 가림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둔 상태고요. 지금 제 키가 173이거든요. 뒷좌석 제가 앉았을 때는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178 혹은 그 이상의 키를 가지신 분들은 뒷좌석이 다소 좁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칸 GTS의 또 하나의 장점은 누군가 태우기 싫을 때, 그 왜 있잖아요. 뭐 친구들끼리 놀러 갈 때도 내 차 뒷좌석 타긴 좁아, 다른 차 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뒷좌석을 조금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칸 GTS를 만나봤습니다. 솔직히 어떠셨나요, 여러분? 전 개인적으로 이 1억 3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본다면 독일 차량으로 따지면 X6, 뭐 X5, GLE, 뭐 Q8 이런 좀 더 큰 대형 SUV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마칸 GTS를 빼먹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또 가끔씩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차를 밟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칸 GTS는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차량들과는 확실히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세아 놀자 안 팀장 찾아주시면 이렇게 이쁜 마칸 GTS 색깔별로 준비해 두었으니까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전화나 카톡 주시면 빠른 출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